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가면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데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모습은 아닌 거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뭐 40% 이상 왜 지지를 하는가? 이철이의 정치쇼. 자, 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근데 사실 제가 뭐 정치학자고 미국 정치를 공부하긴 하지만 예측이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측이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냥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그리고 경제 지표 선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파는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유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경제 지표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고 실업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이것만 봐도 누가 될지 안다는 거예요. 이런 파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그럴 거면 왜 이렇게 열심히 유세를 하고 다니냐. 캠페인이 중요하다. 이 파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펀더멘탈 경제 지표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만 보면 지금 미국의 그 실업률이 9월 기준으로 7.9%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40%대로 좀 낮은 편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 뭐 이코노미스트지나 뭐 538이라고 미국에서 그 예측하는 그런 웹사이트 그렇죠. 그 웹사이트들 보면 거의 뭐 바이든 후보가 될 확률이 90% 가까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흔히 미국 그 대선 분석하는 거 보면 대개 이제 50개 중에 대부분의 주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정해져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주 6개 주라고 그러더만요. 요즘은. 그렇죠. 거기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이 승자 독식 제도 때문인데요. 아까 제가 선거인단 결정할 때 한 표라도 그 주에서 많이 받은 후보가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주당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화당이니까 각 후보들이 가서 유세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뭐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처럼 어떨 때는 민주당, 어떨 때는 공화당이면 거기에 가서 열심히 유세를 해야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아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 6개 주, 왜 6개 주를 얘기하냐면 그 6개 주가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찍었는데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넘어간 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아이오와 뭐 플로리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엄청나게 유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2주 동안의 선거 유세 일정을 보시면 거의 그 스윙 스테이트 6개에 집중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래 외신 보도 보면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더만요. 괜히 제가 불안하던데.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는 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뭐 플로리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주마다 어떤 주가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사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좁혀지고 뭐 늘어나는 것 같지만 다 오차 범위 안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7% 이상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글을 보긴 했습니다만 영국의 브렉시트랑 트럼프 당선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글들도 있고 그러던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트럼프는 대통령답지 않잖아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뭐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그거 왜 지지해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가면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데로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모습은 아닌 거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뭐 40% 이상 왜 지지를 하는가? 그럼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이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블루칼라 백인 노동자. 를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칼라 백인 노동자라고 하면 미국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비중이 인구의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보다 훨씬 낮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력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백인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제조업이나 이런 일자리에서 일을 해왔는데 세계화라든지 기술 변화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 세대와 비교했을 때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내 자식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나보다 더 이제 힘든 삶을 살게 된다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나의 상황이 나빠진다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인구 구성도 사실 우리가 미국인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백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1950년대만 해도 미국 인구의 90%가 백인이었는데 네. 2010년 인구 총 조사를 보면은 그 비율이 이제 70%대로 내려왔고 네. 2050년에는 더 이상 백인이 네. 50%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문화적으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가 달갑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회의 주류였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특히 민주당의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은 우리한테 인종주의자라고 하고 그런 변화를 제대로 뭐 맞춰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변화하는 방향이 옳지 않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백인이 우위였던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지금 미국이 위대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위대했던 시절로 돌아가자. 란데 그 위대했던 시절이 언제인가. 근데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과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우리 삶의 방식이 미국의 메인스트림이었던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향수를 자극을 하는 동시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 뭐라고 하죠? PC하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사회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선 사실 당신 인종주의자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사회적으로 되게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혹은 대통령이 돼서 오히려 그런 규범을 깨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약간의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끼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내뱉는 사람 굉장히 나랑 되게 비슷하네 그런 데서 동질감을 느껴서 지지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삶의 문제에서 뭔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트럼프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설사 트럼프가 떨어져도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보셔도 우리가 뭐 극우 정당이라고 하죠.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반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세계화나 기술 변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들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사실 굉장히 더디거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이번에 뭐 대통령이 바로 통장 계좌로 쏴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실업급여를 따로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전화를 해서 신청하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리고 그 혜택을 받기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이 정부가 나에게 해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잠시 쉬시라고요. 제가 문자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님입니다. 아이들한테 다시 듣기로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질 좋은 인터넷 강의 하나 듣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부만 잘하신 게 아니라 이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런가요? 네. 부러울 정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맨날 영어로 강의를 하면 제 모국어가 아니니까 항상 가장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그걸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연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이 좋아하겠는데요? 학생들이요? 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인종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죠? 일종의 내전 아닙니까, 그죠? 근데 흑인 대통령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여성 대통령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2016년 결과를 두고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 같지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CEO 중에 여성, 뭐 정치인 중에 여성 이런 비율을 보면 전혀 앞서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 국회의원 중에 의 여성은 20%, 한국이랑 비슷하죠. 19%. 근데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그렇죠. 여성 의원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 여전히 그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바이든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도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들에 사는 백인들 나이 많은 백인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백인 남성이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인의 이미지에 굉장히 부합을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유리천장을 깨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그런 야망을 보일 때는 오히려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가진다라는 사회과학의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으로서 엄청난 카리스마와 그런 게 있어서 참 연설 잘해요. 네, 그것 때문에 흑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약간 개인기로 약간 돌파를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가 4년 뒤에 대통령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맞아요. 한 번만 하지 않을까 된다면. 네. 방송을 들으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잘하실까라는 생각을 들을 텐데요.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여기서 약속하고 가세요. 네. 대선도 이제 곧 있으니까 약속 안 하면 이제 방송 끝내고 안 보내드립니다. 그런가요? 네, 약속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뉴욕대학교 정치학과의 유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